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 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황은 오늘 오후 시큐리티를 통해서 간추려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일 저녁까지 민간인들에 대한 이동 최후 통첩을 했던 이스라엘군이 하루하루씩 계속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하마스가 이 시민들의 이동, 대피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피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이 공격을 해서 들어가더라도 명분을 축적해야 되겠죠. 혹시나 부수적인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이 민간인 피해는 결국 하마스가 유도한 것이다 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 이틀 지금 연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기상도 지금 안 좋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지만 드론을 통한 이런 전쟁, 전투, 정찰, 타격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졌는데 지금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드론 작전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현지 기상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지 기상이 언제 드론 작전이 용이해지게끔 개선되는지 그런 것도 보고, 자, 이런 와중에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유엔을 경유해서 개입하겠다라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이 이란까지 가세를 한다면 중동전이 제대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이란이 시리아로 전략 무기를 들여왔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전략 무기, 바로 전략자가 들어가면 핵 아닙니까?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당초 지난 주말로 예정되었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이 하마스의 대규모 인간 방패 전술과 기상 악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르면 월요일부터 지상군 투입을 개시한다고 밝히고 10월 15일 사실상 마지막 대피 회랑 안내문을 팔레스타인 측에 통보했습니다. 지상전이 시작되면 아비규환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현지 시각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사실상의 마지막 인도적 대피 회랑을 팔레스타인 측에 통보하고 지상군 투입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작전 개시 명령을 대기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10월 15일 리포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남쪽으로 피난 갈 수 있는 인도적 대피 회랑을 팔레스타인 측에 재차 통보하고 이스라엘 지상군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되기 전 북부 가자와 가자시티 등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즉각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이번 작전의 목표는 가자 주민이 아니라 하마스이며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그들과 떨어져 대피해야 한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의 도시 봉쇄로 인해 아직 북부 가자와 가자시티에는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발이 묶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서 구호 활동 중인 유엔 관계자들은 주민들을 대피시킬 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유엔과 아랍 각국의 지원으로 차량을 구해 북부 가자 지역으로 보내도 대부분의 탈출로를 하마스가 막고 있어 주민들의 원활한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는 무너진 건물 잔해를 이용하거나 주민 탈출을 위해 북부 가자로 들어온 차량들을 무차별 파괴해 도로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야 할 현지 적신월사는 하마스의 이 같은 행태를 막기는커녕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로부터 세 차례 대피 통보를 받았지만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하마스와 함께 도심에 남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이 추정하고 있는 와디 가자 이북의 민간인은 100만 명 이상에 달하는데요. 이스라엘 당국과 유엔은 지상군 투입이 시작되기 전 민간인들을 최대한 전투지역으로부터 빼내기 위해 경고방송과 차량 지원 등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민간인들을 최대한 인간 방패로 써야 하는 하마스는 주민들을 무력으로 위협하며 옥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많은 민간인이 묶여있는 가자시티입니다.
하마스의 실질적인 활동 거점이 몰려있는 이곳은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시작될 경우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곳에 미로처럼 복잡한 지하시설이 만들어져 있고 곳곳에 급조 폭발물과 부비트랩, 민간인 인간 방패가 설치되어 있어 지상군이 진입하면 양측 모두 막대한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론을 이용해 이 문제를 최대한 해결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때문에 비가 그치고 풍속이 많이 약해지는 화요일 오후에 지상군 투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상전의 관건은 민간인과 이스라엘 지상군의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가자지구 시가전이 현대 시가전의 새로운 교범이 될지 아니면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재판이 될지 전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들어갈 지상작전 준비는 모두 마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틀을 더 연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월요일도 사실은 조금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상 때문인데요. 자, 일단 민간인들이 다 피난을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상도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 이스라엘 기상도를 보면 일요일 날 비가 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늘 비가 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문제는 바람이 초속 7m로 불어요. 초속 7m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소형 드론, 이 프로펠러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 소형 드론이 작전하고 제대로 탐지하고 자폭하고 돌입하고 하기에는 이게 꽤 센 바람이죠. 비가 오는 데다가 바람이 초속 7m로 부니까. 그리고 화요일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6m까지 불어요. 그래서 바람이 잦아드는 화요일 오후부터 공격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성사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이 이런 그 회랑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저께죠. 그저께 이런 그 통보도 했는데 그때는 이 해안 지역에 한 줄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도로를 따라서 피난 가라, 피신해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당국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향한 이 대피 회랑 통로인데 그저께는 분명히 두 줄이었는데 해안 쪽에 한 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 줄로 줄었습니다. 이 길로 가라 라고 하는데, 자, 이 가자 지구의 인구 분포를 보면 지금 이 지역에 핵심 시설이 다 모여 있고 이 지역에 하마스의 지도부 등 여기가 이제 핵심 공격 타겟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북부 가자, 노스 가자에 44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가자시티에 75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니 이 북부 이 지역만 하더라도 120만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20만 명 조금 넘게 피신을 했고 아직도 100만 명 정도는 여기 있다. 그렇게 추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 지역 이 와디 가자 이 지역을 경계로 이 아랫부분은 조금 인구 밀도도 낮고 중요도도 떨어지는 이런 곳인데 이 중간 지역 32만 명 그리고 칸 유니스라고 하는 이 남쪽 지역의 좀 덩치 큰 지역이죠. 여기 43만 명 그리고 이집트와의 국경 지역 여기 이제 27만 5천 명 뭐 이런 식으로 인구 분포가 있는데 이 두 지역 노스 가자와 가자시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라. 지금 그 말인데 그걸 지금 하마스가 막고 있어요. 하마스가 죽어도 집에서 죽고 살아도 집에서 살아라 라고 계속 강요를 하고 있죠. 왜? 인간 방패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민간인들을 마구마구 죽이는 또 민간인들이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많이 죽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이스라엘의 명분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래서 이 공세 지속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하마스는 하고 있죠. 그래서 피난민들이 내려가는 것을 막아요. 야, 제가 그저께는 해안도로 한 줄 그리고 중간도로 한 줄 그런데 지금 해안도로가 사라졌다라고 한 게 이런 겁니다. 해안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서 못 가게 막아버렸어요. 위성사진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못 가게 막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중간 지역에서도 가고 있는 이 행렬 그 중간에다가 폭약을 설치해서 자기네들 국민인데 팔레스타인인들의 차량 행렬인데 폭약을 터뜨려서 사고를 내서 차량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고 있어요. 사고 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폭발물이 터집니다. 저게 급조 사제 폭발물로 일어나는 폭발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차량을 막아버려요. 이게 지금 다 하마스가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죽게끔 만들고 있다. 인간 방패를 세우고 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와 군인이 희생을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을 방패막이로 세워서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최고수장, 하마스 최고수장 이미 지금 카타르로 피신가 있죠. 자, 이런 상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지상작전에 들어가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작전이 굉장히 힘든 게 지금 이 확인된 어떤 그 지하 루트만 하더라도 여기 지금 이만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견고한 이런 지하 통로들이 많이 있고, 그게 이런 식으로 거미줄처럼 있고, 중간 지역 여기도 뭐 조금 있고요. 그리고 남쪽 지역에 제법 있는 겁니다. 일단 1차 타겟은 여기죠. 1차 타겟은 여기서 경계는 전부 막고 절대로 못 빠져나오게 한 상태에서 이 바다도 지금 다 통제를 하고 있죠. 바다도 통제하고, 그리고 벽도 통제하고 해서 여기서부터 계속 밀고 내려가겠다 라는 작전인데, 문제는 이 지하 시설이 워낙 거미줄처럼 엉켜 있고 그 윗부분은 무너져 있고, 그래서 입구가 어딘지 분간이 힘들고 이래서 이 지하 작전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거, 그리고 그 지하에서 지속적으로 무기를 만들고 은닉해 나와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뭐 시가전에 있어서 이스라엘군이 그렇게 잘 싸운다고 하니까 이 21세기 시가전의 하나의 어떤 새로운 장을 펼치지, 드론을 가지고 쫙 들어가면서 창가에 있는 창 안에 있는 그 방 안에 적이 있으면 바로 그냥 돌입해서 자폭 드론으로 때려버리는 로템 L이라고 하는 소형 정찰 자폭 드론이 이스라엘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쫙 보면서 저 안에 있구나, 들어가서 때려버리고, 이런 것을 해서 지상군, 공격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시가전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는지, 아니면은 2차 대전 때 스탈린그라드 전투처럼 건물 잔해 곳곳에서 소련군이 튀어나와서 저격하고 뭐 이러면서, 또 독일군은 그 소련군을 격파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포격으로 건물을 내려앉히고, 그래서 양측 모두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던 게 스탈린그라드 전투죠. 그 스탈린그라드의 재판이 될지 정말 불안하기만 한데요. 아무튼 이 공격은 화요일 오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란이 핵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개입하겠다라고 유엔을 통해서 통보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이미 주변국으로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시리아로 전략 무기를 이동 배치하고 있다는 첩보가 현지 오신트 소식통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이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핵무기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될 경우 핵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전쟁에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이란이 이미 시리아 지역에 병력과 무기들을 이동 배치하고 있으며, 최근 전략 무기도 시리아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스라엘 고위 관료를 인용해 현지 소식통이 10월 15일 리포트했습니다. 시리아와 예멘, 이집트에 거점을 둔 보도 전문 채널 알 하디스는 15일 익명의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이란이 제2전선 형성을 위해 시리아로 전략 무기를 이전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관료는 이란이 시리아에 이전한 전략 무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이미 이스라엘 측에 지상군 투입이 시작되면 개입하겠다라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외교 루트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지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란은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진입이 시작되면 개입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유엔을 통해 이스라엘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레바논을 방문해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만난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 역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헤즈볼라가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헤즈볼라가 본격적으로 참전하면 전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전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거대한 지진을 겪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란이 헤즈볼라나 시리아 무장단체를 지원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싸움으로 시작된 이번 충돌은 중동지역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미 레바논 지역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국경을 공격 중이고 시리아에서도 친이란 민병대의 대규모 거병이 예고되고 있어 확전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란이 시리아로 이전하고 있다는 전략무기의 정체입니다. 이스라엘 보도 전문 채널 N12 뉴스의 지난 9월 5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시리아 북부 지역의 주요 쿠르드 부족들과의 협력 관계가 깨지며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한 무기 밀수 루트가 만들어졌다는데요. 이 밀수 루트로 막대한 양의 이란제 무기가 수송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메이어 아밋 테러 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밀수 루트는 시리아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원과 통제를 받는 친이란 민병대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민병대의 병력은 최소 6만 5천여 명이며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이후 빠르게 그 병력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시리아 영내에서 이란의 통제를 받아 탄도미사일 또는 대량 살상 무기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경우 이스라엘의 시리아 추가 공습과 이란 본토 공격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지는데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과 이에 따른 이란의 참전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란은 북한의 노동미사일의 기술을 활용한 샤하브3 등 아주 많은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파테 110이라고 하는 300km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은 이 헤즈볼라에게 대량으로 지금 줘놨다라는 것은 뭐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 레바논 지역의 헤즈볼라뿐 아니고 시리아 지역에 친이란 민병대가 무려 6만 5천 명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지금 전략 무기가 들어갔다라는 이런 그 소식인 거죠. 자, 그래서 이란 외무장관과 헤즈볼라 수장이 공동 기자회견하고 우리는 지금 뭐 어떤 시나리오를 수립했다. 아마도 지금 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헤즈볼라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이런 시나리오 속의 하나의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가자적으로 이스라엘군이 들어가면 헤즈볼라가 그 공세를 더 세게 해서 이스라엘의 병력의 주력 모두가 가자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분산시켜버리겠죠. 헤즈볼라의 개입은 이미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시리아에 있는 이 세력들인데 그 시리아로 무기가 원래는 이 이란에서부터 이 이라크를 관통해서 이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따라서 들어가는 이 루트를 활용하다가 이 좀 짙은 지역이 있죠. 여기가 쿠르드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쿠르드족과 바이든 행정부가 사이가 완전 틀어져 버렸죠. 그래서 쿠르드족들이 미국하고 이제는 신뢰관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쿠르드족들이 주로 활동하는 이 이라크 북부 지역 여기를 통해서 시리아로 들어가니까 거리가 짧아요. 이제 이 새 루트가 개척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꼭지점 여기도 친이란 민병대가 점거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시리아 지도인데 이 꼭지점 이 지역에 한 800명 규모의 친이란 민병대가 세력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시리아로 무기가 들어가던 그 루트가 이 2만 9천 명에 달하는 이 엄청난 규모의 무장 세력이 존재하는 이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여기가 거리가 좀 멀다 이거죠. 이라크를 너무나 길게 관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쿠르드족 지역으로 해서 이 지역으로 무기가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골란고원하고 마주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하고 접경이죠. 여기 있는 1,200명짜리 조직 그리고 11,500명짜리 조직 여기가 이제 선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전략 무기가 들어갔다. 전략 스트래티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그러면 핵무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말 핵무기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일반 탄도미사일에 화학무기를 실었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란을 공격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이란은 또 이스라엘의
뭐 공격, 선제 공격 또는 뭐 반격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이란이 아주 많은 종류의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이란과 이라크의 국경, 그 이란의 서쪽 끝에서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까지 1050km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샤브3 등 이 정도의 무기 체계들부터는 이란에서 텔아비브를 공격할 수 있고, 반대로 이스라엘 접경에서 이란의 테헤란까지 1600km예요. 이제 이란은 영토가 크니까 또 테헤란이 조금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1600km를 날려야 되는데, 또 그런 무기가 없냐? 있어요. 또 이스라엘에 또 이런 거 제리코2, 제리코3 이런 탄도미사일에, 또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죠. 핵탄두 80발 정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이란은 핵무기 없나? 있는 거죠. 이미 2023년 3월 1일 이란에서 83.7%의 고농축 우라늄이 발견됐다는 기사, 이걸 유엔이 리포트했어요. 그러면 3월 1일 날 83.7%까지 농축했는데 지금 10월 달인데 90% 이상 안 됐겠습니까? 됐겠죠? 그러면 핵무기 되는 겁니다. 이미 과거 리비아, 레이건 시대에 리비아 폭격하고 했는데, 그 리비아가 핵무기 개발할 때 그때 결국 나중에 이제 조사 결과 파키스탄의 칸 박사를 통해서 CHIC-4 핵탄두 설계도를 입수했다 라고 나중에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 핵탄두가 바로 파키스탄의 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든 그 핵탄두가 고농축 우라늄 50kg을 가지고 만드는 아주 조금 초창기형 핵무기인데, 그게 탄두 중량 1.5톤짜리예요. 그것도 이제 북한으로도 들어가고 리비아로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란으로 안 갔겠습니까? 그래서 이 샤하브3 등 노동 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든 탄도미사일에 충분히 탑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이란은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핵전쟁까지도 우리는 걱정을 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란이 어떤 식으로든 참전하는 것은 공식 확인된 바다라는 우려를 알려드리면서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